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12월 또 1일 새로운 달이 바뀌면서 자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먼저 오늘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보기 전에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운 이 차트는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를 왜 올렸냐? 최근에 이제 와이프가 피부 관리받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매일매일 뭐 얼굴에다가 뭘 자꾸 뭐 바르길래 그거 가지고 조금 놀렸더니 이제 말인즉슨 아니 리쥬란이라는 거 뭐 한번 해주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쥬란 제가 딱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파마 리서치 이 회사에서 만드는 뭐 이렇게 피부 뭐 이렇게 재생 뭐 그런 관련된 뭔가 주사제 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차트를 띄웠느냐? 제가 이거 과거에 제가 이게 투자를 했던 종목입니다. 예, 굉장히 이제 오래됐죠. 제가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상장할 때부터 이제 유심히 봐오다가 이제 너무 초반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서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졌었죠.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평단이 저는 뭐 2만 원대라 생각했었는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3만 원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물타기를 계속 했겠죠. 물타기를 계속 하면서 여기 한 3만 원, 여기가 한 4만 원 정도 되고, 아이고 줄이 똑바로 안 그려지네. 대충 하여튼 한 4만 원이 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밑에 제 평단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예. 물타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2020년도거든요. 예, 2020년도. 아마 여기 어디쯤에선가 제가, 손해를 조금 보고 팔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제가, 뭐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건축을 했거든요. 예, 건물을 올린다고, 이게 좀 금전이 좀 모자라서 그때 당시에 좀 주식들을 좀 몇 개를 정리를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뭐 빛을 보지 못하고 그때 팔게 됐고 예 어쨌든 뭐 건물 물론 뭐 건물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해서 나중에 또 뭐 부동산 쪽으로 이제 큰 재미를 보긴 했지만 어쨌든 이 종목에 한해서는 제가 재미를 보지 못하고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굉장히 조금 지금 우리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처럼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종목이었고 다만 그때 이제 제 상황이 조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왜 뭐 다시 안 샀냐라는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 안 샀는지는 뭐 그때 좀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뭐 제가 이 종목만 투자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서 좀 그 이후에는 다시 매수하지 않았다는 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게 세월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왼쪽 제일 끝에가 지금 일부러 이제 일봉으로는 안 나와서 주봉으로 제가 했는데 이게 2015년 7월 달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8년, 한 8년 반 정도가 지금 되는 요 차트예요. 제가 만약에 늘 제가 한 번씩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이후,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이쪽이 안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팔기 전에 요때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참 이게 언제 주가가 올라서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그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이제 이때 제가 판 시점으로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지났죠. 예, 4년 정도 흐르고 나서는 뭐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뭐 그런 일도 여러 가지 또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이나 뭐 그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의 어떤 주가도 유지하기 힘들었겠죠. 이 최고가는 지금 거의 16만 원 가까이 됩니다. 15만 8천 원으로 지금 차트상으로 나오거든요.
15만 8천 원. 제가 3만 원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나고 난 거 뭐 제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제 인생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제가 파마 리서치 요거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는 제가 투자하던 시절에는 파마 리서치가 아니라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꽤 길었습니다.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처럼 이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파마 리서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제 지금 주력으로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을 제가 계속 뭔가 추적 분석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요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제약 바이오 내나 이게 저 파마 리서치도 재생의학 쪽에 이제 만들어 그러니까 뭐 눈에 눈 안에 이제 약물이라든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피부라든지 뭔가 재생의학이 필요한 분야에 얘네들이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초에도 매출도 굉장히 작고 매출이 없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작고 뭐 그랬는데 제가 당시에 막 그때 보니까 광고 TV 광고에 뭐 그 수혜가 막 나와가지고 광고하고 또 그 남자 또 연예인인데 아 이름 까먹었다. 어쨌든 이런 거 뭐 그때 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기업이 잘 돼가지고 뭐 참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뭐 제가 뭐 이득 본 건 없지만 그래도 한때 제가 굉장히 이제 투자를 열심히 했던 그런 종목이라서 지금 이제 결과가 어쨌든 뭐 이 꼭지점에 샀던 분들은 뭐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잘 되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이렇게 꼭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세뇌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장기 투자의 어떤 묘미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파마 리서치 차트를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는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일봉 차트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 잠깐 뭐 조금 소폭 조금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이 잠깐 뭐 누가 올렸다가 다시 제자리 반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반인데 거래량이 13,000주가 안 돼요, 지금. 여전히 뭔가 눈에 띄는 그런 움직임은 없다. 뭐 따라서 제가 수요일 날 영상에서 분석해드린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많이 지치시고 힘들고 괴롭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 드는 거 저도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영상 초반에 파마 리서치 차트를 보여준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되고 그냥 계속 속절없이 내리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지만은 이 회사라는 것은 투자, 내가 과연 이 회사에 뭐 투자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리비안도 한 번씩 분석을 하지만은 리비안도 아직 적자예요. 뭐 매출은 일어나고 있죠. 매출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고 생산 대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리비안도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면 저는 최소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최소 이 정도는 봐야지 이 회사의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회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그 회사를 선택하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만한 어떠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맞죠. 셀트리온도 제가 뭘 했습니까? 바이오시밀러 하나도 안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바이오시밀러 최초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를 할 때도 그 전에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셀트리온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 기업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물론 그때도 좀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고, 하지만 뭐 다음이랑 뭐 합병을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다음에 이제 매출이 같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매출로 나오지만 여전히 매출 대비해서 이게 돈을 못 버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면은 동부하이텍, 제가 인생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세 종목이 셀트리온, 카카오, 또 여기도 동부하이텍, 현재 DB하이텍이라는 이 종목입니다. 동부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제가 언제 투자했다 했습니까? 14년 동안 계속 적자를 내다가 제가 투자하고 나서 반년인가 1년 뒤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근데 흑자 전환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흑자 전환했는데 돈 잘 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기업들이 제가 다 흑자, 그러니까 뭔가 돈을 제대로 벌기 전에 다 투자를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목들 지금 다 보면은 다 잘 돼 있잖아요. 동부하이텍도 잘 돼 있고. 동부하이텍도 제가 투자할 당시에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평단이 4,000원대에 맞춰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4,000원대에 돼 있었는데 이게 최고가는 8만원대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현재는 5만 몇천 원인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카카오는 뭐 액면 분할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지금 주가 기준으로 봤어도 아마 5천원 6천원대 아마 제가 한 5분의 1 액면 분할을 그때 이제 5대 1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되지 않 5천원 6천원 정도 그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워낙 이제 주식이 늘고 줄고 액면 분할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제가 3만원대 제가 평단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점을 뭐 30몇만 찍고 지금 뭐 10몇만원 16만원 이렇게 한다 해도 제가 이루고 있던 평단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다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될 것 같은, 잘 될 것 같은 기업에다가 걸음마 단계일 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리비안도 지금 적자잖아요. 예,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고, 중간에 뭔가 예사가 뭔가 뭐 잘못되거나 뭔가 부도덕적이거나 뭐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크게 뭔가 나를 실망시키는 그런 게 없다면 믿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지금은 돈도 못 벌고 마땅한 뭔가 약도 없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해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수많은 스타트업,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얘들은 회사라기보다는 좀 랩에 가까워요. 랩. 연구실에 가까울 수준의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인력도 굉장히 열악하고 인력도 적고 열악하고 후보 물질도 뭐 한 개, 두 개 정도 후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이것이 어떤 약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 어떤 후보 물질을 이제 발견해 가지고 그 발견했으니까 이제 뭐 이제 임상, 일상, 뭐 이상 이런 거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죠. 연구실 같은 그런 수준의 회사가 스타트업 기업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후보 물질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정말 대부분이 뭐 대부분이라기 말하기는 힘들고 거의 막 99%, 99.9%는 다 망합니다. 대부분이 망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이오라는 특성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여건, 열악한 그 여건, 한 번 실패하면 그냥 바로 상폐돼 버리는 그런 열악한 어떤 재무 환경이나 어떤 그 연구 환경,
여러 가지들이. 근데 제가 이 기업에는 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다르게 봤느냐? 스타트업 기업이면서도 스타트업 기업 같지 않은 그 어떤 그 인력 규모나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큰 맥락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회사에 투자한 가장 큰 맥락은 제가 무슨 약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들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실패할 수 있죠. 다만 그런 여타 어떤 스타트업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처럼 그냥 진짜 조그만한 어떤 사무실, 조그만한 어떤 연구실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자기네들 생산 설비까지 다 갖춘 그런 기업이고 어쨌든 IPO가 성공리에 상장을 하면서 충분한 현금이 확보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그런 뭐래야죠 인력 충원이라든지 뭐 연구하는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얘네들이 마케팅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기존의 어떤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이오 스타트업하고 또 다른 면이 뭐가 있었냐면 이 파이프라인이 제법 많은 거예요. 그것도 얘네들이 상장할 당시에 이미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그때 3상이 거의 끝날 땐가 뭐 이미 끝난 이후에 그걸 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꽤 이제 1상이나 2상 요런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있었고 이제 1상을 준비하는 또 파이프라인들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다시 정리하면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파이프라인도 많고 그 파이프라인이 그 많은 파이프라인들 중에서 이미 임상 3상이 다 끝나거나 뭐 임상 2상 그리고 임상 1상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된 이런 파이프라인들도 꽤 있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산 설비를 다 갖추고 어떤 규모나 인력 규모나 연구 뭐 인력을 이제 채용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이나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감안했을 때 얘네들이 그냥 잠깐 하고 사라지는 진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 중에 진짜 이 후보 물질 하나 가지고 진짜 완전 뭐 생 난리를 막 임상 1상 뭐 통과되면 막 상한가 막 가고 막 2상 막 하면은 뭐 상한가 또 몇 방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실패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남아있는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이 없어요. 아직 상패는 안 당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공적으로 바이오 스타트업이 그 안착을 한 경우는 셀트리온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셀트리온 외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제2의 셀트리온이다 뭐 얘네들이 바이오 시밀러를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하면 셀트리온 이렇게 해서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바이오 스타트업과 분명히 다른 그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만의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코스피 상장 대부분의 바이오 스타트업은 당연히 코스닥에 다 상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코스피에 상장을 했어요. 그게 얘네들이 뭐 정치권하고 뭐가 돼 있든 특혜를 받았든 뭘 어쨌든 간에 그 또한 그들의 저는 역량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페어 플레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걔네들이 코스피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춰서 어쨌든 코스피 상장에 성공을 했고 IPO에도 성공을 했고 물론 그 뒤에 약에 대한 어떤 성공을 지금 기다리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반짝하고 한탕 헤쳐먹고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바이오 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했고 아직은 솔직히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고 주가 또한 그런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저도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라는 어떤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서 보여드린 파마 리서치의 차트처럼
시간이 흘러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상장한 지가 뭐 물론 이제는 조금 세월이 우리가 이래저래 어영부영 보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월봉 차트로 우리가 보기 편하게 자,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21년 2월이에요. 21년 2월. 이제 2년, 이제 곧, 이제 한 두석 달 있으면 만 3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한 지 이제 만 3년 됐어요. 아까 파마 리서치 어떻게 됐습니까? 상장한 지 한 8년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상장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3년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까도 제가 파마 리서치 주봉 차트를 보여드렸죠. 지금 파마 리서치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제가 보여드릴 때 제가 평단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뭔가 차트상으로 이쯤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후에 이래 됐지 않습니까? 물론 끝에는 이렇게 떨어졌지만은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흘러보면 물론 이대로 그냥 상폐될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뭐 파마 리서치랑 똑같이 갈 거야. 셀트리온처럼 갈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에 우리는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에.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의 어떤, 소강 상태, 뭐, 소외주, 그리고 뭐 승인이 안 되고 약이 없고 매출이 없고 뭐, 계속 돈 까먹고 있고 여러 가지 바이오는 원래가 진짜 힘들어요. 성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성공해서 안착을 하면요 진짜 웬만하진 않고서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망해요. 왜? 우리 사람은 계속 이 시간이 흐를수록 아파요. 그냥 우리가 늙으면서 아픈 것도 있지만은 그냥 점점 이 사회가 현대화되고 이 첨단으로 가고 하면서 점점 이상한 병들이 생겨나고 점점 많이 아픕니다. 옛날에 우리가 진짜 과거에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진짜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병들이 이제는 현대에는 굉장히 이제 일반화돼 있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 종목은 뭔가 해내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해내고 나면은 절대 안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안 망하는 건 그건 모르겠고 일단 주가가 뛰어야 되는데 주가는 언제 뛰냐 이거지. 그것은 약이 어느 정도 이제 흘러가서 성과를 내야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절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기업은 이 기업은 그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스타터 바이오 어떤 기업들이랑은 조금 좀 많이 다르다. 예,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다르고 회사 운영과 이 파이프라인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도 이 파이프라인에 있는 이 진행 중인 지금 1상, 2상, 3상 혹은 후보 물질군 뭐 그리고 진단키트 이 여러 가지의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가치만 해도 저는 이 회사의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시총 부족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후보물질 하나 개발하고 이것을 1상, 2상 진행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거를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허세틴 바이오시밀러가 정말 잘못되면은 그때 당시에 또 우리가 어떤 조치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그 가치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조금 이제 빗대어서 예, 그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될 거라는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사정이 있어서 팔았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 내 당시 평단이 뭐 어디다 4만원 아래다 3만원대다 근데 제가 일이 있어서 자금이 필요해서 팔았다. 그때 제가 그 체크했던 그 차트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 있었다. 평단이. 근데 여기 팔고 나서 한 뭐 몇 개월, 뭐 반년, 1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날라가기 시작했다. 근데 저는 잘 돼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포지션은 흡사 여기 포지션과 비슷하다. 정말 힘들고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가능성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 이유는 기존의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과 확연하게 다른 어떤 설비, 시설, 뭐 인력, 자금, 파이프라인 모든 걸 통틀어 어느 면에서 봐도 이런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반드시 100% 우리가 못 받고 얘네들이 성공을 할 거라고 못 받고 갈 수는 없지만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어떤 그 가능성, 확률 이 가능성이 높으냐 적냐에 거기에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것이다. 기업을 알아봐 줄 줄 알아야 된다. 얘네들이 걸음마일 단계일 때 우리가 알아봐 주는 그런 우리가 해안이 있어야지 우리가 장기 투자할 때 어떤 엄청난 이득으로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미 제가 돈 많이 벌었던 종목이 셀트리온, DB하이텍, 그리고 카카오를 말씀을 드렸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이제 주요 종목, 제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랑 리비안, 미국 주식 리비안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투자했던 종목들, 그리고 성공했잖아요. 셀트리온도, 동부하이텍도, 카카오도 다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들도 똑같이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랑 리비안처럼 돈 못 벌고 적자이고, 정말 이게 되겠나 하는 그때 투자를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지켜봐왔고 끝내는 결실을 맺고 나온 것이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과정을 밟았지만은 제가 중간에 뭐 제 건물을 세우고 뭐 한다고 자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주식을 팔게 됐다. 하지만 잘 돼서 기분이 좋다. 하지만 제가 투자했던 모든 종목들이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중간에 뭐 잠깐 장기 투자를 보고 들어갔지만은 뭔가 뭐 경영진이 이상하다든지 뭐 이래서 뭐 6개월 만에 나온 것도 있고 뭐 손해보고 나온 것도 있고 조금 이득 보고 나온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은 다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고 다 그런 걸음마이던 시절이 다 있었다. 셀트리온도 동부하이텍도 카카오도 파마 리서치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현재에 너무 연연해 하면서 힘들어하지 마시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정말 진심으로 그냥 척이 아니라 그러면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응원을 한다면은 분명히 파마 리서치, 셀트리온, 동부하이텍, 카카오처럼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카카오는 제가 팔고 나서 제가 방송에서도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는 사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시점에 제가 팔고 나서 얼마 반년인가 뭐 위에 있다가 주가도 어느 정도 고점 찍고 그때 당시에 영상 찍을 때가 8, 9만 원대였나 그랬는데 제가 뭐랬습니까? 경영진의 그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 거기에 이제는 보세요. 내가 그 하나를 보면 제가 열을 안다 했잖아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고. 결국에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어떤 행동을 했던 그런 정황도 아직 완전히 뭐 판결이 난 건 아니니까 확정된 건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런 일들. 그래서 제가 카카오는 아니다. 굳이 투자하려면 제가 그때 뭐라 했습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 둘 중에 굳이 투자하려면은 네이버에다가 해라고 제가 수익 모델이나 뭐 자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훨씬 낫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잘 될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이 기업은 현재 걸음마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잘 될 거라고 못 받고 갈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믿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일단은 당장 다가온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이벤트가 이제 내년 초에 커세틴 바이오시밀러라는 이제 약물 승인 여부 그거부터 일단은 우리가 잘 지켜보고 회사의 그 여러 가지 전후 사정 그러니까 뭐 생산을 뭐 먼저 일찍부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가면서 우리가 계속 추적 분석을 하고 우리가 뭐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 나갈지를 조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그 거시경제 환경도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장기적으로 바라봐야지 자꾸 하루하루 뭐 이랬대 저랬다 뭐 12,000원 갔다가 또 다시 9,500원 갔다가 또 뭐 11,000원 갔다가 이러면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 결국에는 뭐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틸 것이고 저처럼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죠. 근데 제 말 듣고 또 버티시는 분들 또 계세요. 제 생각에. 제 말 듣고, 마음은 장기 투자자의 마인드가 아닌데, 그냥 내 말 듣고 그냥 계속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딱, 진짜 그런 사람들 다 털고 나면은 올라갈 수 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면 올해 말부터 뭔가 주가 움직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가 움직임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뭐 수요일 영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조금 그 파마 리서치를 오래간만에 우리 와이프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서 한번 오늘 같이 얘기해보면 우리 투자자분들께 조금 좋은 어떤 사례가 되지 않겠나. 물론 또 안 좋은 사례도 있겠죠. 올해 장기 투자에다가 쫄딱 망하는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또 긍정의 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몸담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뭔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런 걸 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실망시키기 전까지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약이 실패를 했다, 승인을 못 받았다 해가지고 그들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걸 한 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시험 공부 열심히 했지만, 정말 코피 터져가면서 막 밤새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 결과는 그 노력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자식을 버릴 거예요? 너 시험 못 떨어졌으니까 아버지가 아무가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못 해준 거 없이 다 해줬는데 너 시험 이래 망쳤어? 너 인서울대학 못 갔어? 너 꺼져.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는, 실패했다고 물론 실망스럽겠지만 그 시각을, 그 실패의 어떤 만약에 그럴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그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그렇게 봐야 된다. 막 비난하고 막 무릎 또 지길라 그러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런 장기적인 어떤 투자 마인드가 좀 필요한, 특히나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거시경제 환경이나 제가 계속해서 뭔가 이 거시경제 뭔가 이 터질 것 같은 이 폭탄이 아직 안 터져서 더 불안하고 투자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바로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제 사견이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말들 잘 보내시고 힐링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